안녕하세요, 삼룡아빠입니다. 5일의 여행 중 이틀간에 먹은 것을 소개해드린 일본 나고야 여행 먹은 것들 1편에 이어 2편입니다. 셋째 날 점심으로 나고야 외곽에 있는 스시 이치바쇼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나고야역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전에 맛있는 녀석들 나고야 편에서 봤던 곳인데 저희는 본점으로 가봤어요. 점심이라 저렴하게 런치 메뉴가 있어 저는 B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녹차도 한 잔 만들어주고 초밥 간장을 먼저 덜어 놓았습니다. 별도로 주문한 유부초밥이 나왔네요. 저는 거의 항상 유부초밥으로 시작해요. 특유의 달짝지근하면서 시큼한 맛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첫 주문은 알고 있는 메뉴들로 어떻게든 주문했는데요. 추가 주문을 하려고 하니 메뉴가 세로로 써져 있어 번역이 잘 안 되어 힘들었습니다. 미역이 들어있는 된장국과 런치 B세트가 나왔네요. 런치 세트에 함께 나온 우동은 그냥 인스턴트에 가까웠어요. 주니까 먹었습니다. 된장국이 양이 상당하고 맛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주문한 단새우와 참치 앞가미가 나왔고요. 런치 세트에 나온 초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파가 올려져 있는 것들은 비릴 수 있던데 비리지도 않고 기름진 게 참 맛있네요. 아내는 운전을 안 해서 맥주를 마시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오징어를 먹었는데 역시 맛있네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방어 같은 느낌이 나는 초밥과 흰살 생선 초밥을 먹었습니다. 와사비가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주니 참고하세요. 저희는 와사비를 좋아해서 이렇게 셀프 테러를 합니다. 역시 참치 앞가미는 참 맛있어요. 그리고 아껴 놓았던 참치 김말이를 먹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고급이었습니다. 저는 참치 뼈 같은 데서 긁어서 만든 참치살로 만든 김말이를 좋아하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오징어 귀 같은 것과 시소가 들어간 김말이를 억지로 먹었는데 저는 정말 시소를 싫어합니다. 너무 향기로워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실 때까지 도전해 보려고 해요. 추가로 주문한 오징어와 천사의 새우가 나왔습니다. 천사의 새우가 뭔지는 모르지만 큰 새우인 것 같아서 아내가 주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기토로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밥인데 저는 참치살과 파를 함께 비벼놓은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곳은 파를 위에 따로 올려주네요. 당연히 맛있을 것 같아서 2개 주문했습니다. 단새우는 당연하지만 역시 달고 맛있었고 이어서 620엔이나 하는 천사의 새우를 먹어봤는데 녹진하니 맛있었어요. 기다렸던 네기토로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완전 커다란 사이즈로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맛있으니까 연달아서 2개 더 먹을게요. 저도 모르는 사이 아내가 오징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니를 추가했어요. 우니에 오이가 있어서 신선하지 않나? 하고 살짝 쫄았습니다. 근데 우려와 달리 신선하고 향도 좋은 것이 참 맛있네요. 그리고 아내가 생새우인 줄 알고 주문한 익힌 새우와 제가 주문한 연어알 초밥이 나왔습니다. 이 집 연어알 참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아내는 한 알만 주고 나머지는 제가 먹었습니다. 저는 이미 배가 부른데 아내는 피니쉬로 천사의 새우를 다시 주문했네요. 신선하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아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으로 나고야에 있는 토리기조코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에도 지점이 있을 만큼 인기가 있다고 해서 방문했는데요. 건물 5층에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일단 메가 사이즈 생맥주를 2개 주문했고 양념 닭 염통을 주문했는데 너무 태웠더라고요.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어서 피망 쯔꾸네를 주문했는데 생피망이 아니었어요. 혹시 다른 데서 야키토리를 드신다면 쯔꾸네를 생피망과 함께 드셔보세요.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파닭과 칼피스 추아이, 닭 소금구이, 닭 양념구이를 주문했는데 양념구이는 한결같이 태우듯이 해주는 것 같네요. 어찌어찌 잘 먹었는데 가격은 저렴하지만 다시 오는 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날 점심으로 나고야에서 유명한 장어덮밥인 히츠마부시 전문점 아츠다 호라이켄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3번째 방문이고요. 올 때마다 맛있게 먹어서 나고야 올 때 꼭 방문하는 가게입니다. 11시 30분 오픈이고 평일 10시 50분 정도에 방문했는데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희도 대기한다고 하니 12시 30분에 오라고 해서 1시간가량을 근처 종이로 만든 제품을 파는 공방에 다녀왔는데 혹시 저희처럼 대기를 하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너무 비싸긴 한데 이쁜 것들을 많이 팔고 있어 시간 보내기 좋습니다. 12시 30분에 맞춰 가게 앞으로 가니 바로 안내를 해주네요.
이런 대기 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정원을 지나가는데 운치 있어 좋았어요. 메뉴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장어 계란말이와 곱빼기도 먹었었는데 나이가 드니 많이 못 먹어서 기본 히츠마부시 2개만 주문했어요. 안내받은 방에서는 작은 정원도 보여 느낌이 좋았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주문한 히츠마부시가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먹는 거라 살짝 설렜어요. 구성은 장어덮밥과 국물, 그리고 곁들여 먹는 것들로 단촐합니다. 국물은 청귤이 들어있어 아주 살짝 시큼하고 개운해요. 히츠마부시를 먹는 방법은 메뉴 제일 뒤편에도 있는데 보통 4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4분의 1 정도를 덜어 그냥 먹습니다. 불향이 잘 배인 장어가 참 맛있어요. 기대한 것과 같은 장어의 맛인데 밥이 아주 살짝 덜 찰지긴 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쌀 이슈가 있던데 기존과 사용하던 쌀을 바꾼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먹었네요. 둘째, 쪽파, 김, 그리고 와사비를 넣어 비벼 먹습니다. 그런데 국물에 들어있는 피두부 같은 것에 가게 이름을 새겨 놓았네요. 느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맛있어요. 역시 개눈 감추듯이 먹어버립니다. 쪽파, 와사비, 김 등은 더 달라고 하면 갖다 주니 참고하세요. 반 정도 먹은 뒤 단면입니다. 사실 이건 제 뇌피셜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밥 중간에 장어가 더 들어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적은 것 같네요. 셋째, 쪽파, 김, 그리고 와사비를 넣고 여기에 다시 국물을 넣어 오차즈케로 말아 먹습니다. 사실 끔찍한 혼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맛있어요. 숟가락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일본에 왔으니 그들의 룰로 젓가락으로 들이마십니다. 왜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어요. 아무래도 젓가락으로 국물에 마른 밥을 먹는 것은 초보라서 목에 걸릴까봐 쫄면서 먹었습니다. 워낙 완전체 음식인지라 야채 절임은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넷째, 마지막으로 앞에 3가지 방법 중 가장 맛있었던 방법으로 먹습니다. 이걸 넷째로 분류하는 것이 사실 조금 사기 같지만 가장 맛있었던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나름 타당한 것 같아요. 저는 2번째와 3번째 방식이 모두 맛있어서 남은 모든 것을 큰 그릇째로 일단 비볐습니다. 아까 와사비를 남겨놓은 것은 이번에 넣기 위한 저금이었어요. 장어가 참 귀엽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풍천장어로 하면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2번째 방법으로 먹고 남은 모든 것을 모아서 다시 국물을 넣고 오차즈케로 마무리했어요.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만족스럽게 싹싹 먹었습니다. 4번째 날 저녁으로 테바사키로 나고야에서 유명한 세카이노 야마짱의 프리미엄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시간 맞춰 갔더니 현대 건물 사이에 옛 건물스러운 가게가 있네요. 저희는 기왕 먹는 거 가장 가격이 있는 코스 메뉴로 주문했습니다. 술 무제한은 일본 가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인데요. 보통 이렇게 별도 메뉴에 있는 모든 술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정말 고마운 방법입니다. 먼저 음식이 나오기 전 가볍게 생맥주로 시작했어요. 맥주가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자리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세팅되었는데 살짝 좁기는 했어요. 먼저 기본 안주가 6개 나옵니다. 벌써 좁네요. 6개는 마탕, 그리고 뭔가 토란스러운 알 수 없는 야채 찐 것, 취나물 같은 느낌의 풀, 작은 유부조림 같은 것과 우엉 조린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젓갈이었습니다. 이어서 야채 스틱과 데워 먹는 소스, 그리고 회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테바사키를 워낙 좋아해서 올 때마다 세카이노 야마짱을 갔었는데 프리미엄 가게의 코스 메뉴라 이렇게 회를 먼저 주는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아주 맛있어요. 회가 신선하고 아주 맛있었어요. 순식간에 회를 다 먹고 뭔가 퐁듀스러운 소스와 먹는 야채 스틱을 먹어봤습니다. 비트도 있고 고구마 같은 것도 있고 오이도 있었는데 이 마요네즈에 간장과 올리브유를 섞은 듯한 소스가 맛있어서 계속 들어갔어요. 맥주를 다 먹어가서 사케를 주문했습니다. 살짝 도수가 있었는데 부드럽게 잘 들어가네요. 드디어 기대했던 테바사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일반 닭날개에 소스를 묻혀 튀긴 후 다시 양념가루를 묻힌 건데 짭조름하면서 후추의 매콤함이 느껴지면서
그냥 술을 무한대로 부르면서 배도 안 부른 그런 기가 막힌 안주입니다. 원래 손으로 그냥 잡고 뜯어야 하는데 유난 떠느라 젓가락으로 잡고 뜯었더니 며칠이 지난 아직도 엄지와 검지 사이가 땡기네요. 테바사키는 역시 맨손으로 생맥주랑 먹어야 합니다. 이것도 슈퍼에서 만드는 양념을 사서 한국 오자마자 해먹었는데 제 스킬 때문인지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나고야에 살았다면 매일 테바사키랑 맥주를 먹어서 한 30kg는 더 살이 쪘을 겁니다. 이어서 꽈리고추 같은 것과 장어튀김이 나왔는데요. 소금 찍어 먹어보는데 기가 막히게 튀겨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정말 너무 많은 것이 아쉬웠어요. 살짝 취했는지 이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리만 차지했던 화로 위에 드디어 냄비가 올라가네요. 조금 투덜인 것 같지만 화로를 지금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냄비를 주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눈치껏 끓으면 뚜껑을 열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마 타베마스까? 아이. 연기가 더 나면 근데 제가 맞았어요. 눈치껏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냄비가 끓을 동안 생선 구운 것이 나왔습니다. 아마 삼치인 것 같은데 유즈코쇼라고 부르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소스와 같이 줬어요. 엄청 짜고 엄청 달아서 저는 솔직히 별로였어요. 냄비가 드디어 끓어서 열어봤는데 그냥 바지락탕이었습니다. 바지락을 하나 먹어보는데 혼다시를 넣은 듯한 맛이 났어요. 조개는 다 먹고 국물만 남았는데 너무 달아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뜬금포 같은 타이밍에 스테이크를 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익힘 정도였고 특히 함께 준 감자 사라다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스테이크가 부드럽고 진짜 맛있네요. 마지막으로 식사에 가까운 구운 주먹밥을 오차즈케로 먹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다시 국물을 부어 잘 말아서 먹어보는데 점심에 먹은 것과 국물에서 큰 차이가 있네요. 살짝 인스턴트 국물 맛이 났지만 술이 취한 상태에서 먹으니 속이 풀어지며 좋았습니다. 주먹밥 안에 생선 같은 것이 들어있던 것 같은데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런가 초점을 하나도 못 맞췄네요. 후식으로 견과류 같은 것 위에 아이스크림 그리고 냉동 딸기가 올라간 것을 줬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니 붕어빵을 주네요. 거의 20만원을 썼는데 아내는 술에 취해 붕어빵에 행복해했습니다. 술을 엄청 많이 마셨지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으로 아내가 매일 코난을 보며 가고 싶어 했던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 그 중에서 데니스에 왔습니다. 저는 사실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먹으려 했는데 아침이라 조식 메뉴만 되더라고요. 어제 술을 진짜 많이 마셨는데 빵을 먹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가른 무가 올라간 함박 스테이크 정식을 주문했는데 실수로 날계란도 주문했어요. 저는 치즈 토스트에 샐러드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함박 스테이크는 평소에 먹었던 것에 비하면 살짝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마지막 날 아내가 두 번째 아침을 먹어야겠다고 해서 추부공항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인 로얄호스트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이들이 춤을 추고 있던데 한국 노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메뉴 중 함박 스테이크가 있는 것과 오므라이스, 양파 스프, 음료 세트를 주문했어요. 자리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운치 있고 좋았습니다. 음료는 셀프 부스에서 먹고 싶은 것을 가져오면 되니 참고하세요. 먼저 로얄호스트의 시그니처 메뉴라는 양파 스프가 나왔습니다. 맛은 양식의 맛이고요. 엄청 뜨거워서 입천장 다 데일 뻔했어요. 뒤이어 오므라이스가 나왔는데 계란이 살짝 두꺼웠고 밥은 케찹과 잘 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그먼트를 타고 공항 구경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보더라고요. 다음에 날씨 좋으면 생각해 봐야겠어요. 드디어 아내가 먹고 싶던 함박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아주 주시해 보이는 것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소세지도 맛있고 특히 닭고기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티켓팅 후 수화물을 먼저 보내고 저희는 프레스티지 좌석이라 대한항공 라운지에 왔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소파가 배치되어 있고요. 음식은 간단하게 샌드위치와 컵라면 그리고 삼각김밥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배불러서 생맥주만 한 잔 먹었어요. 정말 여행 마지막으로 먹은 기내식입니다. 저는 소고기 스키야키, 아내는 비스크 소스의 대구구이를 주문했어요. 음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의 것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와인이 너무 귀엽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4박 5일간 일본 나고야에 놀러가서 먹은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보았는데요. 나고야 여행 시 먹을 것을 고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